스마트폰에서도 각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면 큰 차별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스마트폰 살 때 아주 뭐 특수한 고급 기능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범한 기능을 쓰고 그 이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쓸 때 만약에 산다면 편리성, 소비자 편의성, 소비자 환경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쓰기에는 너무 편하고 또 유용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스마트폰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념이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건 이제 쓰다가 다른 거 쓰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 약간 소비자 환경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지적재산권 것을 위해서 이걸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뭐 태블릿 PC,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하나만 클릭을 하면 그 안에서 각종 기능이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윈도우도 보면 여기저기 기능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모을 때가 많아요. 또 스마트폰도 여기저기 기능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만 누르면 여기서 기능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1번부터 몇십 10번까지 20번까지 쭉 나와 그것만 딱 선택을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또는 그것을 자기가 우선순위 1번, 2번 자주 사용하는 순위를 따라서 사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영상 통화하다가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주르륵 나오고 그래서 그쪽 카메라 기능이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낼 일이 있다 그러면 사진이나 문서 이런 것들 찍은 것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그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보내든지 뭐 통화하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통화하는 당사자 기능이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통화하는 당사자에게 영상 통화나 이렇게 문자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상 통화하는 당사자에게 동영상 파일이나 사진 파일 이런 문서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을 옆에 이렇게 어떤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정해진 어떤 키보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키보드를 하나 띄워주고 거기서 탁탁탁 쳐가지고 곧바로 영상 통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상 통화하는 당사자에게 곧바로 클릭을 해서 곧바로 동영상 파일을 통화하면서 주고받으면 참 편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상벨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비상벨 시스템을 누르면 이렇게 112 기능이 있긴 하는데 비상벨 시스템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캐릭터를 고르게 하고 그래서 딱 누르면은 자동 막 112로 걸어주고 현재 상황이 녹음되거나 위치 서비스가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를 따라서 위치 서비스가 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거나 또는 보안회사 앱으로서 깔아져 있으면 좀 좋겠죠.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또 다른 거는 그 어떤 유튜브나 어떤 SNS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기능을 따라서 딱 느껴 원클릭을 하게 되면 그걸 따라 곧바로 현재의 상황이 자동 연결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다수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이 상황을 알고 대신 112에 신고해 주거나 이런 기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택시회사 같은데 자기들에게 인터넷 방식으로 아니면 또는 자체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블랙박스나 또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영상기기를 통해서 택시 안의 상황을 녹화를 하고 강도질 당하잖아요. 택시들이 밤늦게 이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질 당하거나 그런 일이 흔하잖아요. 택시 범죄가 흔하단 말이에요. 손님들과의 다툼 이런 것을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전후자적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택시라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기능이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어떤 CCTV가 있듯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각 택시 회사에게 위치 서비스, GPS 방식이다 아니면 제 방식의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 군사용 상업용 그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0.5cm는 1cm 단위로 정하신 대로 할 수 있고 위성 지도도 만들 수가 있고 요격도 할 수 있고 바다, 뭐 그다 땅 밑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땅 밑에까지도 다. 그래서 구착할 때도 몇 미터 딱 파면 그 지점을 하는데 뭐 그렇게 광산 매몰됐을 때도 몇 미터 지점 이렇게 되게 좌표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까지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데는 GPS는 없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하나의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허 났던 걸 잘 생각하십시오. 단순한 기술과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저는 제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건물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 좌표로 해서 가지고 로봇이 움직일 때도 로봇 같은 데 움직이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로봇 간에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택시처럼 서로 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택시 회사에서 택시에게 그 어떤 같은 프로그램과 앱을 깔고 있으면 택시가 움직이는 어떤 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이든 GPS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범죄 구조가 있으면 택시 회사에서 112 신고를 해주거나 경고를 마이크 스피커에 경고를 해주거나 또는 보안 서비스 회사가 일반 택시가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차량 운전자들에게 블랙박스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깔거나 스마트폰 비상벨들이면 보안회사나 112 연결된다 그랬죠. 아니면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서 또 다른 영상기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영상기계에서 차 안의 상황을 녹화를 하고 CCTV, 차 안에 CCTV 개인 승용차도 있을 수 있고 화물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누가 화물차기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가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 도난 당한다. 그 차주가 아닌 차주면은 거기다가 저기가 이렇게 처음 차량을 탈 때부터 키할 때부터 이렇게 비밀번호나 음성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음성번호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아니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자 했을 때는 도난 도난 사고라 생각하고 그 상황을 그 사람에게 운전자에게 스마트폰을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연락이 안 되면 곧바로 그 상황 그렇게 택시 안이나 또는 자동차 또는 화물차 안을 CCTV로 보고 그 상황을 녹화를 해서 112 하거나 나중에 범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는 거죠. 112에 대신 해주거나 보안 서비스가 가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위험을 당할 때가 많은데 말이죠. 차 안에다가 제가 유리창 대신 플라스틱 창하고 필름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플라스틱 창도 깨지면 자칫한 목 같은 데나 얼굴 상해를 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창으로 잘 깨지지도 않아요. 사고 나도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창이 잘 깨지지 않도록 플라스틱 창 방탄 필름, 플라스틱 창 방탄 필름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럼 플라스틱 창 일반 필름, 질긴 필름으로 해서 플라스틱이 혹시 깨지더라도 충격을 견딜 수 있어 깨지지도 않아 운전자를 해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유리창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안에서 어떤 가정용 어떤 유리창도 제가 플라스틱 창으로 바꾸자 그랬죠.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내열성을 갖추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현재 있는 창틀에 끼우는 전문가가 와야가지 창틀에 끼울 수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그냥 피스 방식으로 바꿔서 가정용이다 그러면 그래서 플라스틱 창을 재단했다 그러면 그냥 끼우고 피스로 이렇게 딱 드라이브 하든지 하여튼 피스로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로 차도 못 들어오도록 창틀 같은 거는 금방 발로만 차면 금방 딱 들어올 수 있게 유리창 같은 건 깨지기가 쉽고 그래서 플라스틱 창은 깨지기가 쉽고 침입이 쉽지 않다. 유리창은 깨지기가 쉽고 침입이 쉽다. 이거 두 큰 차이가 보석성 같은데 잘 털리잖아요.
그래서 돈도 금액도 꽤 크고 몇 억대 갈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창을 기존의 유리창에다 덮으시는 유리창을 없애기를 싫으면 비용 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유리창에다 덧붙이는 그게 뭐그 두께는 회사별로 플라스틱 창을 이제 기존에 이제 전면적으로 시공을 할 때는 플라스틱 창이 한꺼번에 두꺼운 경우는 빛의 굴절들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얇은 구조로 여러 겹을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 바깥쪽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쪽에는 유리창, 바깥쪽에는 플라스틱, 안쪽에는 유리 아크릴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 창 이제 고급은 유리 석영 것 저기 합성섬에 비투가율, 합성섬 나일론 비투가율 90%짜리가 있어요. 그거 하시든지 좀 더 개선된 걸 하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창에다가 제가 셀로판지나 각종 그것보다 좀 고급스러운 것을 넣어가지고 필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만들 때부터 뭐 이렇게 천연 돌가루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 창이나 어떤 유리창에 여기다가 셀로판지나 좀 고급스러운 색유리를 만들어주는데 아트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붙이는 구조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자연광이나 인공광이 비칠 때 환상적인 색깔을 나타내거나 아트적인 그림 이런 것들도 문자를 나타낼 수 있고 문자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자를 나타내서 뭐 상점 같은 거는 광고판으로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빛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거기다 조명까지 일부러 넣었다 조명을 온오프 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도록 그 글씨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 문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플라스틱 창하고 그 투명 뭐죠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일 90%짜리하고 아크릴을 하고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좀 견고한 아크릴 말씀을 드렸고 기존의 아크릴 창에다가 어떻게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일 90%짜리를 살짝 입혀져서 아크릴이 깨지기 쉬운 아크릴화되는 어떤 그 구조 아크릴 상품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살짝 붙여갖고 강도를 보강해주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에서는 플라스틱 창 방탄필러, 플라스틱 창 방탄필러, 플라스틱 창 방탄필러 이렇게 해서 군에서 사용하거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YTN에서 보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창이 나더니 서울시에서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어떤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유리창을 덧대는 안으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청, 한국은행, 뭐 정부의 관련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카이스트, 그다음에 지적재산권협회, 하나 이렇게 천모 광고, 하나 A사례다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자동차 격벽, 배터리 격벽 시스템과 냉난방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그대로 YTN에서 보도를 하되 현대 기아차에서 갖다 쓰시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요.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네. 제 기술이니까 알아봐요. 자폐화 수사 방식도 아마 CCTV에서도 쓰거나 어떤 상수도 업체가 쓰실 텐데 저는 이 모든 CCTV에도 앞으로 이제 자폐화 수사 방식으로 갈 거예요. CCTV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기, 캠코더, 분해기 영상 감시 장비는 해당 지역이나 여기서 자폐화 수사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를 해가지고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코 길이, 눈 길이, 여기 눈썹, 머리 길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여 체형, 이렇게 몸무게까지 분석하거나 옷 같은 거 정확히 특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 몇 센치. 그래서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량에 탑재하는 카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라고 싶고요. 원래는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를 좀 전 지구를 합시다. 전 지구나 지구 상공기도 가능해. 인공위성 지도도 가능.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1cm나 0.5cm 그 이하라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과 맵지도 군사용 상황용 만들고 건물 안에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건물 안에서도 가능하고 반도체라는 또는 컴퓨터라는 로봇 안에서도 몸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각 부분마다 틀리게 해주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게 해주거나 어떤 그렇죠. 무게를 드는 것을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 음식이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네, 그리고 제가 포스 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딱 그 매장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그 어떤 물건을 갖다가 원래 이렇게 계산대로 가져야 돼. 자기 주머니나 가방에 넣는 경우 이렇게 비상 상황으로 해서 찰칵 녹화를 하고 그 부분은 스마트 편의점이나 112에 신고하면 좋은데 그것이 편의점주한테라도 적어도 본사에라도 통보돼서 대응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각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물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격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시간이 기록되고 정확히 가격이 산정이 되는, 카드로 계산됐는지 현금으로 계산됐는지 여부도 정확히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건수 몇 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별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딱 시간대 계산원 누구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이런 포스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파악까지 가능하면 더 좋고요. 재고 파악, 현실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까지 해서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그걸 자동 계산해 주면 더 좋겠죠. 좀 비싼 거는 금고 안의 상황도 이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신목해 또는 수표, 카드 금액 얼마 결제됐다라는 거, 몇 시간에 이런 것도 하고, 그 물건 금액하고 카드 결제된 금액 계산을 했다 어떤 횡령 이렇게 친구다 그러면 이렇게 적게 찍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액이 틀릴 때 그때 이제 그 문제점을 회원점한테 본사한테 보고한테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고 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무게를 따라서 하든지 방법을 따라서 해서 금고 안에 현금도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삼부로 횡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포스 시스템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하시면 뭐 대형마트나 이게 편의점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게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환경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왔네요. 스마트폰 소비자 환경 얘기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제가 셀카 기능을 얘기를 했었죠. 셀카 기능을 어디가 이거 좀 사진 좀 찍어 주실래? 네,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스마트폰을 자동 내가 시간을 내가 설정을 3,000원 5초 후에 자동 셀카 기능이 되도록, 그래서 찰칵 몇 장을 찍을지 몇 장을 따라서 몇 장을 찍을지도 보고요. 그럼 3초마다 한 장씩 찍어준다는 기술 구조를 가집시다. 그러면 자동 셀카가 되는 거죠. 세워놓고 뭐 돌멩이에다 세워놓고 세워놓고 찍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자동 셀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고, 이건 이제 카메라나 캠코더 각종 영상기기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또 망원 카메라 같은데 망원 경우에다가 카메라 탑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동영상을 5초 후에 찍어주고 분량을 이렇게 혹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1분 쇼폼으로 올리다 보니까 1분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켰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미리 사전 설정을 3초 후에 동영상 촬영되고 딱 59초만 촬영, 1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조금. 그래서 59초만 딱 이렇게 촬영이 되도록 그런 기능을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래서 몇 초에 뭐 그런 뭐 카메라 이렇게 셀카 찍듯이 그런 기능 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 연결 기능, 프린터 인쇄 기능은 없잖아요. 프린터 인쇄 기능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여기서 사진이나 문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저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거나 올리거나 그러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내리고 그러죠. 유튜브에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를 일단 스마트폰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이제 긴급 프린터를 써야 될 때 제가 이렇게 어떤 프린터를 이렇게 종이를 넣는 롤러 기능과 그 다음에 인쇄하는 인쇄한다 그 부분만 남긴 그런 간단한 프린터 헤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린터 헤드 중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든지 세 개가 있든지 밑에도 세 개 또 있고요. 그래서 동시 인쇄하는 이렇게 각각 맡은 별로
가로 세로로. 예. 그런 프린터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프린터 헤드가 숫자가 많은 거죠. 인쇄하는 부분이.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게 빠르게 인쇄할 수 있겠죠. 동시 인쇄가 되니까 획기적인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프린터기를 휴대용기가 됐든 뭐가 됐든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인쇄를 스마트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는 프린터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문서를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해서 문서를 탁 찍고 프린터로 곧바로 출력하거나, 사진을 탁 찍고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필요한 사람 있어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거기다가 그 연결을 프린터기와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거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뭐 사진 보정이나 이런 거 이렇게 문서 보정까지 하는 편집 프로그램도 같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CCTV나 어떤 그 스마트폰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 구조, 영상 감시 장비,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고요. 카메라가 안에 렌즈가 여러 개가 달리 각도별로 찍어주고요. 그래서 각도별로 찍어서 각각 화면을 통합해서 보든지, 또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 기능을 좀 줘가지고 스마트폰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2개의 사진, 3개의 사진을 합해가지고 와이드하게 넓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 기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의 사진은 이 정도 크기인데, 옆에 다른 카메라 렌즈나 다른 카메라가 찍어서 화면을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도 가능하겠죠. 위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보거나 가로 세로로 보거나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탑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와이드하게 본다는 거죠. 카메라를 2개, 3개 사진을 합쳐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동영상도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럼 와이드하게 이쪽에서 찍은 사진과 저쪽에 찍은 사진, 저쪽에 찍은 동영상과 저쪽에 찍은 동영상을 합쳐가지고 와이드하게, 이 TV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TV에도 들어가거나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모든 카메라 구조에 넓게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군에서도 각 렌즈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카메라 CCTV가 됐든 카메라가 됐든 렌즈가 여러 개에서 각도별로 찍는, 뒤편에도 있으면 360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아래도 찍어줄 수 있고 위에도 찍을 수 있으면, 가로 세로에서 이렇게 카메라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안테나도 그럼 안테나도 각도별로 해가 찍어주고, 가로 세로에서 360도 안테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360도 레이더 구조, 360도 레이더 구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제 기술은 각각 각도별로 표시하고 통합해서 표시하고 2가지가 가능합니다. 군의 영상 감시 장비에서 청와대 접대 드론 뚫렸을 때도 제가 망원 카메라 식으로 해가지고 망원 기능을 가진 이런 영상 감시 장비를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하늘을 커버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여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관찰하고 있다가 하늘 위에 CCTV를 다는 거죠. 하늘에다가 하늘을 향하는, 그래서 평상시의 상황과 이상 상황,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야 될 드론 같은 경우에 나타나, 그때 이제 비상비를 올리거나 화면에 빨간불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요격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다가 이런 CCTV, 차량용 CCTV나 로봇 기타 다른 데서도 어떤 레이저파를 쏘든지 마이크로파를 쏘든지 어떤 일반 전파를 쏘든지 초음파를 쏘든지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쏘는 거죠. 그래서 차량 같은 금속 반응을 보이는 것과, 또는 인사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반응 이런 걸 통해서 2개를 섞어서 차량의 인사사고를 막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도 이제 뭐 헬기나 뭐 드론이나 기타, 또는 보병용 이렇게 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때 보병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반 전파를 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뭡니까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갖고 거기서 관찰하는 이런 거, 또는 망원경이나 이런 데서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같은 데 탑재를 해서 그것을 사진을 찍을 때 관찰을 하거나, 영상 감시 장비도 돼요. 관찰하거나 할 때 그때 전파 방식으로 해서
어떤 금속 반응과 또는 어떤 그 열 반응을 봐가지고 사람을 파악하거나 적이 매복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차량용 탑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헬기 같은 데나 비행체에 탑재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 구조다. 드론에다 탑재하면 드론에서 밑에를 관찰할 때 정확하게 무기 정도, 무기가 몇 개 반응이 나오고 금속 반응이니까 뭐 평범한 뭐 어디 야산에 무슨 금속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뻔한 거지. 금속 반응과 사람 열 반응을 통해서 사람 매복하고 있는 걸 파악한다는 거죠. 그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에다가도 이거를 탑재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제가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 송수신기를 여러 개 달자.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위성 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타 모든 통신 장비에다, 어떤 데스크탑에다가도 제가 이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다가도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가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보면은 하나의 전파만을 수신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다 수신할 수 없을까? 또는 송신까지 해서 이걸 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획기적인 통신 방법이 돼. 이게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전파를 가지고 동시에 송수신해서 통신의 도로로, 통신 통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채널, 그럼 채널이 많은 거죠. 하나는 뭐 방송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는 뭐 인터넷으로, 하나는 뭐 채팅으로, 뭐 여러 가지 목적별로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뭐 동영상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위성 같은 데는 그런 것을 갖다 서로 파행에 트는 여러 개 전파를 100개다, 1000개다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러면 거기를 다 각각 동영상 100개를 각각 다른 어떤 파형의 전파로 각각 송수신한다든지, 그럼 동영상을 100개짜리 한 개짜리를 갖다 100개 파일로 잘랐다 그러면 되게 빠르게 송수신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의 같은 전파다.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이렇게 각각 틀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이제 그런 주파수 송수신구를 가졌다 그러면 안에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개를 두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20개 되면 20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통신 채널, 통신에 그 정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100개를 갖다가 잘게 쪼개 갖고 각 통신 도로를 타면 되게 빠르게 정보가 왔다 갔다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성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유성에다가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10,000대 둘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1000대도 둘 수 있고, 그걸 다 통신 도로로 삼아서 동영상이나 그 파일들을 쪼개가지고 1년 번호를 다 탑재해야 되겠죠. 거기다 또 암호도 걸어놓을 수 있고요. 소비자 환경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킹은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적이 가로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선 전파 같은 암호도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중에 재조립 1년 번호를 재조립할 수도 있고, 컴퓨터 안에 자동 조립되도록.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런 통신 채널이 많다 그러면 이제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동영상 하나를 잘랐다. 100개로 잘랐는데 100개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하나의 하나를 도로를 타고 하나의 창고에 가서 내려주는. 그러면 엄청나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정보로 얘기를 하면 발열이 엄청나게 대기 시간과 더불어 발열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CPU나 GPU 모든 반도체 설계나 통신 장비, 유성 통신, 스마트폰 통신, 이동 통신 모든 통신 구조에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100개 동영상을 100개를 다 잘랐다 그러면 100개 차량을 타고 100개 도로를 타면 될까요? 70개도 돼요. 네. 100개 차 도로를 타고 100개 창고에다가 동시에 내려주면 그렇죠. 되게 빨리 송수신 되게 속도가 빠르겠죠. 정보 처리 속도가. 거기서 읽고 쓰기 일처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CPU, GPU나 모두 반도체나 또는 컴퓨터 설계, 통신 장비 설계 이런 것을 위성 통신, 스마트폰 통신, 모든 형태의 통신, 이동 통신, 통신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동영상 같은 거 다운로드 업로드 할 때 이론적으로 내가 관련된 회사에서 기술 구조가 따라야 되는데 유튜브에 내가 1분짜리 올리는데 59분짜리 50 몇 분짜리 올리는 거하고 1분 속도가 차이가 크잖아요. 1분짜리는 쇼폼은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잘게 1분짜리로 그냥 50개 구개를 쪼개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걸리긴 걸립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쪽 통신도로가 이렇게 59개니까 한 60개 있으면 되겠죠. 통신도로가 60개면 금방 업로드 다운로드 되겠죠. 이런 방식의 업로드 다운로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제가 망원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 카메라, 뭐 스마트폰 카메라도 괜찮은데 카메라 구조, 그다음에 모든 영상 장비 이런 데서 어떤 망원경, 망원 카메라, 기타 모든 영상 장비, 고내 영상 장비에서도 어,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카메라 이런 조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플래시 기능한 거 틀려요. 조명을 달아서 그쪽까지 빛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빛으로서 우리가 송수신하 서로 이렇게 신호주고 모르스 보호도 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쪽 지역의 빛을 내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멀리 투사할 목적으로 이걸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빛이 이쪽으로 보다 많이 보는 거로 훨씬 더 잘 지키겠죠. 이런 형태의 망원경과 망원 카메라, 모든 카메라 영상기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보다 스마트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일부러 이쪽으로 줘서 풍성하게 자동차 보면 우리가 자동차 밤에 빛이 없을 때 여기서 빛을 갖다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그런 기술 고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내가 추가로 말을 못한 게 여기 카메라 렌즈가 각도별로 이렇게 각도 찍는다 그랬죠. 렌즈가 안에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안 움직여 동시에 찍는다 모든 각도를. 그리고 그러면 그 카메라 렌즈가 가로 세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또는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앞뒤로. 그와 같은 것으로 일반 조명 램프도 이와 같이 차량용이다, 어떤 집안용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움직이거나 어떤 뒤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각도별로 동시에 조명을 비춰주고 뭐 차량 전조등 아니더라도 군의 모든 조명이 되겠습니다. 군의 조명에는 다른 데서도 각도별로 찍어준다는 거죠. 각도별로 빛을 비춰주고 하나로 통합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빛을 비춰주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0.5cm도 가능하고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조명의 램프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래서 각도별로 이런 기술을 하셨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전조등 같은 거나 기타 전조등에서는 조명의 어떤 조명의 램프 크기가 뭐 어떤 대중소라고 합시다. 큰 거 있고 중간 거 작은 거 있어서 빛을 하나로 이렇게 융합하잖아요. 쏘면은 전력을 각각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전기선이 각각 틀리게 큰 거는 좀 더 두꺼운 게 들어가고 얇은 건 얇은 게 들어가고 작은 거는 작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상대방 차량에 멀리 이제 같이 대중소 램프의 구경이 틀린 걸 비추면은 강한 융합빛이 생깁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강한 빛이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로 되고자 하는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데 상대방 자동차나 이렇게 또는 사람에게 딱 조명이 비추면 그쪽을 강하게 융합을 해서 밝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조명도 이렇게 대중소로 램프의 크기를 틀리게 하거나 배에서나 항공기에서도 사용하고 보병용 차량이라든지 보병용 휴대용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얘기했었죠. 워키토키 방송 스마트폰 얘기했는데 어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 또는 컴퓨터에도 그걸 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를 건데 이게 된다고. 컴퓨터가 이렇게 어떤 워키토키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컴퓨터 안에 10개 있다, 뭐 20개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통신 구조를 담당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진짜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통신이 돼서 그럼 내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에서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전화를 걸거나 또는 TV로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와 TV 결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상품이 나올 때 그때 내가 TV로 곧바로 전화를 걸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는 이제 그 인터넷망을 사용했을 때는 자체 전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는. 그래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자간 통화,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공동으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인터폰 기능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폰 기능도 아파트 인터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하나는 어떤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떤 인터넷 채팅 그 프로그램만 깔고 있으면 채팅 방식으로 깔고 있으면 거기다 방송을 틀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 하루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방식으로 40개 틀은 방송이라고. 그래서 그거 500개 채널도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뭐 되게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그래서 통신 구조를 가지시면 제기됩니다. 카카오톡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비용만 내거나 그렇게 하면은 통화는 무료지 않습니까? 네. 영상 통화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그 이런 영상 인터넷 전화를 하시고 공짜로 제공하거든요. 자기 가입자 해내서. 그럼 가입자가 아닌데 어떤 다른 스마트폰이나 유선전화에는 그것도 따로 연결해서 통신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 일이니까 가족들이 다 이거 가입해가지고 같은 앱, 같은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 카톡처럼 서로 영상 통화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방송 음악 스트리밍을 해준데도 방송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아파트 인터폰 같은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 인터폰도 무선 방식이 있고 유선 방식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구조로 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다자간 통신 반상회 아니면은 각자 통신 동영상 문서 업로드 다운로드 그 과정에 어떤 동영상 문서를 보낼 게 있으면 그렇게 전체를 공지할 건 전체를 공지하고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 스트리밍을 해준다든지 동영상과 그 어떤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40개 틀어준다든지 하루에 그러면 그런 방송 채널을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무선 방식으로 했을 때 뭐 10개도 틀어줄 수 있고 아파트 방송국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세계 수구자가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체 전파망을 사용하든지 인터폰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셔도 세계 수구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의 어떤 컴퓨터가 100대 있다. 100대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20개씩 유선 방식이나 무선 방식 둘 중에 둘 있잖아요. 그러면 20개 유선줄이 있다거나 20개를 꽂을 수 있는 이렇게 그 중간 어떤 중계기지국 이렇게 그런 기기가 있어야 되고요. 유선 꽂고 그러면 100대니까 하나당 20개씩 꽂았을 때 유선을 총 5대만 있으면 돼요. 그럼 5대에서 한 줄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총사령부 같은 무선 신호 중계기기 꽂으면은 이쪽 선을 관리하는 컴퓨터 하나만 인터넷 선처럼 딱 꽂으면 이걸 다 100대를 갖다가 볼 수 있거든요. 100대에다 프로그램에 깔려 있으면 그쪽 화면을 이쪽에서 보고 같이 업무를 상의한다든지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서로 다자간 통신 회의도 거기서 가능하고 해외 외부에 떨어졌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앱이 깔려져 있으면 이동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요. 해외에 있어도 참여할 수 있죠. 로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다자간 통화, 각각 통화, 그래서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알람 기능도 주거나 부재중 영상 통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영상 통화, 이렇게 영상 메시지. 스마트폰에서도 제가 그거 말씀을 부재중 영상 메시지 남기면 재기술 구조라고 하죠.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버리기는 컴퓨터에도 인터넷 전화 방식이라도 부재중 영상 메시지 기술을 남기시면 소비자 환경 편리하잖아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프로그램 앱이 깔려져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방송을 하셔도 되죠. 그죠?
그걸 방송 서비스 하루에 음악 스트리밍도 해줄 수도 있고 학교 방송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학교 방송도.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뭐 동영상 재밌는 동영상 40개 만들어 회사 방송국이 되는 거죠. 회사 방송국에 대해서 하루에 40개씩 유튜브 넷플릭스 동영상도 틀어주고 재밌는 걸 틀어주면 회사 방송국 뭐 어떻습니까? 회사 방송 아파트 방송 회사 방송 학교 방송국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 방송국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망으로 할 때는 각 컴퓨터를 같은 전파라고 그러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고 공동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체 공지를 하거나 그것도 방송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음악 스트리밍 해주는데 다양한 각각 통화도 가고 다자간 통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같이 깔려 있으면 다자간 통화도 가능하다. 동영상 문서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하다. 워키토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워키토키 같은 것도 워키토키 방식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술구조. 같은 전파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호출번호 동수신하는 구조를 가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모두에게 전체 메시지를 전하거나 방송을 뭐 음악 스트리밍이나 여러 가지 기타 동영상 40개 올려주면 하루 시간대별 방송 아닙니까? 방송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소비자 환경으로 해가지고 어떤 워키토키에 가입한 스마트폰에 가입한 사람들이 동영상을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자체 동영상 올려갖고 유튜브로 육성해도 되죠. 회사에서도 그러고 아파트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파트 유튜브, 아파트 넷플릭스가 올리시대. 그래서 재밌는 또는 거기다 홈페이지 블로그를 같은 거 만들어가더라고.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팸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물건을 판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같이 하시면 이제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방송까지 간다는 거죠. 각각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햄통신 말씀을 드렸는데 햄통신은 어떤 중개회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햄통신은 중개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위성을 통해서 햄통신은 국제통신이 가능하잖아요. 번역만 제대로 되면 번역 서비스만 되면 그냥 방송국으로 운영을 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거기 방송국이니까 자기가 뭐 영화도 틀어주거나 드라마도 틀어주거나 노래도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도 다양하게 가능한 거예요. 방송국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햄 통신 인구는 있어요. 근데 방송으로 해가지고 국제 방송이 되는 거죠. 전 세계 방송들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위성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지 위성에서 다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데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햄통신 사업 햄통신을 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은 500명, 1000명 몇만 명도 모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로 하면 몇십만 명도. 그러면 이게 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또 청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광고도 올리거나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남의 사업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렇게 그 영상 부재중 영상 통화 메시지 기능을 이렇게 둬야 된다 그랬죠. 그럼 되게 편리할 거라고. 또는 그리고 가족 어떤 문자가 왔을 때 수많은 문자에 파묻혀 갖고 정작 문자를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에 알람 기능을 주거나 이렇게 특수한 내가 원하는 돼서 이렇게 까똑까똑 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주는 거야. 소리를 주거나 했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빨간 표시로 표시가 되거나 중요한 문자들은 뭐 은행 잔고 결제 뭐 일단 가족 간의 통화 이런 것들 내가 그 어떤 긴급히 회사 간에 연락해야 될 회사 이렇게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을 고객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면 거기다가 대해서 따로 저장 기능을 주는 거예요. 따로 저장 기능을 줘서 거기는 따로 분류되어 가지고 문자를 따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CCTV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CCTV에도 어떤 현관문 비디오라 아니면 CCTV에도 이게 감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출연했다 그러면 그쪽 부분의 동영상만을 녹화를 따로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런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버에 저장해도 되고. 그럼 나 그것만 딱 보면 되잖아요. 관제 CCTV다 그러면 어떤 그
관공서에서 이렇게 CCTV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범죄 현장, 주요 범죄 현장에 대해서 싸운다, 뭐 이런 동영상을 모니터를 다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것이 동영상이 따로 제정되면 화장실 담당당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봤을 때 그것만 딱 체크해서 보면 됩니다. CCTV 관용 CCTV가 됐든 가정용 CCTV 또는 현관문 비디오 이런 것도 또는 블랙박스도 차량이 얼쩡거린 사람 차량이 와서 몇 미터 접근해서 차량을 만지고 이런 사람에 따라서 찍어놓으면 범죄 차량이 어떤 해를 입힐 때 긁어놓고 한다든지 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동으로 녹화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보내주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과 전파망이 있고 블랙박스하고 스마트폰 연동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블랙박스에다가도 마이크 스피커 내비게이션에다 하셔도 되는데 카메라 있으면 이렇게 차량에 있는 카메라나 블랙박스 카메라 이런 것에다가 스마트폰 연동해서 아파트 10층에 있을지라도 경고가 오고요. 내가 그걸 딱 화면을 보거나 신고를 하거나 자동 녹화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가 구조가 달려 있어서 블랙박스에 이렇게 경고를 해주거나 이런 CCTV 같은 데도 마이크 스피커 달려 있는 구조를 쌍방향으로 해주면 서로 통화가 가능하다 그랬죠. 또는 현관문 비디오 같은 것도 앞으로 인터넷과 통합을 시켜버리면 현관문 우리 집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 내가 없다 할지라도 부재중 중 되게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하거나 현관문 비디오에 있다.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남기거나 그 사람에게 자동 뭐 좀 더 비싼 거는 자동 이렇게 전화 기능권이 있어갖고 곧바로 아니 문자로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를 문자로 변환되어서 하거나 뭐 이런 영상 메시지 남기면 제일 좋겠는데 예. 어쨌든 간 방문자가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 스피커가 현관문 비디오에 달려있고 이런데도 CCTV에도 양방향으로 마이크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 유용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다가도 차량 뭐 경찰차 가듯이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져서 블랙박스에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 있어서 어떤 간단한 내가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를 하자면 강당에다가 어떤 차량에 앞에다가 마이크 하나 스피커 놔주고 양옆에다 뭐 뒤에다 두고 해서 각각 통제해서 그쪽 스피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전체로 다 틀어서 전체 스피커에서 얘기를 그럼 강당이다 또는 야외다 그랬을 때 내가 스피커를 10개 설치하면 전체에서 다 할 수 있거나 각각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그쪽 스피커만 들리게 한다든지 그럼 이걸 통신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마이크 스피커를 갖다 양방향으로 달아가지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면 이거 회사에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서도 쓰고 그죠? 식당 같은 데는 거기다 액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문 가격표를 또 클릭을 하면 거기다 딱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 그래서 손님 대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뭐 그런 식당에서도 쓸 수 있고 회사별로도 그냥 간단한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도 이거 가능하고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만 있는 기술 구조. 근데 그것이 서로 오키토키 방식으로 통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리모컨을 현재 어떤 적외선 방식이 앞에서만 틀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층, 3층에서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 같은 전파라고 했을 때는 안에 스마트 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틀리게 틀리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셋탑박스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와 TV 결합이 나오면 그때 그 TV에서 곧바로 송수신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는 구조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를 섞어줘도 됩니다. SK 특허 10개, K 특허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줄 수 있다. 이걸 이제 TV 리모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조명이라든지 CCTV를 통제하든지 CCTV 언오프, 조명 언오프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로봇을 통제하는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통신 방식으로 사용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또 캠페인입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